활명수에서 들었던 그 역사만큼이나 정말 숱한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정말 많은 이런 속을 달래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약품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체의학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전반적으로 넓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다른 나라 얘기만 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뭐가 없을까라고 이제 퀴즈를 제가 내보겠습니다. 뭐 같으세요? 526억으로 우리나라 생산 실적 1위를 보인 2021년의 기사죠. 가스활명수가 바카스? 제일... 아니, 바카스는 소화가 아니잖아. 아 그러네. 소화 아니잖아 지금. 아니에요? 아니잖아. 네, 전체잖아. 전체 약재 중에서 바카스 아닐까? 그러면 바카스일 수도 있겠다. 아닌가? 바카스는 그게 아닌가? 가스활명수도 엄청 센데? 쌍화탕? 비타 500은 얘기 안 하세요? 비타500은 비타500. 약할 거. 비타500은 1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클릭해주세요. 가스알명수구나. Q가 붙어 있죠. 그러네요. Q가 붙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스알명수도 뭔가 약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회사 뭐 홍보는 아니고요. 홍보팀에 부탁을 해서 가스알명수가 만들어진 배경을 한번 물어봤어요. 1897년이니까 진짜 오래됐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네. 탕약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분들, 음. 가려서 드시는 분들인데 어의를 했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일반 백성들 소화기 계통의 세종대왕 같이 어린 백성을 니르고저 홀빼셔도 해서 이제 물로 만들어서 병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첫 번째 가스활명수 병이고 궁중의 비방에 양약의 편리함과 이점을 더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배경이라고 합니다. 궁중의 비방에 양약의 편리함과 이점을 더했다. 이걸 어떻게 안 사 먹어? 왕만 먹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소화 안 될 때 먹게 해서 만든 게 국산약 활명수. 당시에는 뭐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도. 자, 그래서 만들어진 가스활명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활명수, 가스활명수, 가스활.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가스활은 약간 제네릭인가? 쟤네가 카피하게 저희가 너무 스토리가 좋은 그래서 처음에 저 이야기니까. 부채살이 다른가 싶어 부채살도 세보고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왜 다른가 싶어서 봤더니 왼쪽 두 개는 일반 의약품이고요. 오른쪽은 편의점용 의약 외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우리가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은 알잖아, 그렇죠? 병원 처방이 필요하냐? 약국에서 살 수 있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는 게 일반 의약품 약사님이 파시는 거고 네네. 편의점용은 그냥 가서 사 먹는 거잖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 성분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빈도가 적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성분은 빼고 왜냐하면 그거는 약사님들께서 복약 지도를 할 수 설명을 해야 있는 되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되는 거를 가스팔에 넣은 거고요. 그 다음 비슷한 게 바카스 D와 바카스 F도 마찬가지예요. 바카스 D는 일반 의약품, 바카스 F는 편의점용 의약 외품. 아마 이제 좀 가격은 좀 높이면서 양은 좀 많아지게 F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흔히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물로 된 제품 중에서 가스알명수, 속청, 평이천, 베나치오 Q 보시면은 공통되는 게 꽤 많죠, 그죠? 그러네요. 아마 저 성분 중에서 산모한테 안 좋다 하는 그런 성분들을 빼고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가스알명수에는 고추 팅크라고 하는 게 캡사이신이 들어있고요. 캡사이신 성분이 가스활명수에 들어있네요. 네. 통각을 좀 약간 얼얼하게 해가지고 위통증을 좀 덜어주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는 건가 보네요. 세 번째 거에는 또 디메치콘이라고 해서 거품 제거하는 가스 제거제가 들어있고요. 저게 배 부글부글 하신다는 분들 내시경 하기 전에 먹는 네, 거.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 가스 제거제 성분이거든요. 디메치콘의 그 밑에 보면 우루사 성분도 조금 들어있잖아요. 우루사에 들어있죠. 네. 통증이랑 크게 관련은 없겠네요, 교수님. 저 그렇죠. 성분은. 그 중에서 본인들한테 맞는 머리가 아파도 타이레놀 가지고 듣는 분도 계시고 네네. 펜잘 듣는 분 계시고 사리돈, 개보린 다 다르듯이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천연물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잘 만드는데 그럼 제약회사에서는 뭘 하느냐 궁금증이 생겨서 천연물을 가지고 의약품을 만든 걸 찾아봤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더니 이제 주요 성분 보면은 굉장히 천연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걸 가지고 만든 약들이 꽤 많이 허가를 받고 시판이 되기 때문에 저 약재가 하나가 나오기까지 숱한 인허가와 실험과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가스활명수 등을 포함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드셨을 때 괜찮긴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했을 때는 주저없이 전문의약품을 찾아서 단기간 동안 드시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는 식품과 의약품 두 가지로 큰 분류로 나누고 식품은 건강식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식이보충제,
기능이라고 붙은 거는 식약처에서 먹어도 괜찮다, 유해하지 않다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유해하지 않다. 기능성 질환의 증상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냥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성분은 들어있지만 식약처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전통적으로 몸에 좋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럴 것 같은데? 거의 그쵸. 이런 네. 거구나.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기능성 식품들이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많네요. 와, 엄청 많네. 네. 이게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건강식품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들은 먹으면은 유해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의약품은 목적은 증진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이죠. 그쵸. 그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을 하시는 게 좋죠. 아. 그래서 의약품에는 의약외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네.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일반의약품들은 약국에서 약사님의 권고나 본인의 의지로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그 중에서 편의점에 파는 게 있어요. 일단 편의점에 팔려면은 알약의 형태로 되면 안 된대요. 캡슐이나 물로 된 성분이 파는데 알약의 형태로 팔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타이레놀 같은 거 빼고요. 저는 소화기내과에 관한 것들, 닥터베아제하고 페스탈 중에서 편의점에 파는 게 있어요. 알약이라는 게 무제한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런 사고를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복지부에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전문의약품이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숱한 노력이 필요한지 네. 발췌한 표인데요. 기초 연구를 하고 후보 물질을 10,000개까지 만든 다음에 전임상 실험이라고 이제 임상 전 단계죠. 네네. 거기서 250개에서 10개까지 뽑은 다음에 밑에 보시면 5년이 걸리고 7년이 걸리고 임상 시험을 한 다음에 10수년의 오랜 기간을 거쳐서 약제로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병원 이름과 의사 면허번호가 적혀 있는 그 약 하나는 이런 숱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약이기 때문에 네네. 전문의약품이 꼭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문 의약품을 이게 병원을 처방받으면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하니까 안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활명수에서 들었던 그 역사만큼이나 정말 숱한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이 전문 의약품, 이게 정말 가장 좋은 합성 물질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먹으면 오히려 또 이게 또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능성 위장관 질환 치료에서 보완대체의학적 치료법은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점점 더 많이 찾고 있다. 그 다음 보완대체의학적 치료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 기반적인 접근법은 소화기 기능성 환자들과의 더 나은 관계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대체의학 제품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무시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까지 이걸 찾게 됐을까라고 하는 공감을 하는 것, 기능성 식품과 같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잘 이해시키는 게 의사로서는 좀 중요하겠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표준치료법과 함께 사용해야지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니까 네네. 표준치료법을 무시하고 대체의학에만 너무 맹신하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다. 김동훈 교수님과 함께 대체의학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 대중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번 되짚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회에서 괜히 나서다가 이 강의를 한번 맡게 되고 완전 구름 잡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강의를 하기 전부터 준비하면서부터 이거 닥터 프렌즈다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창구가 닥터 프렌즈라고 하는 큰 창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돌아가면서 다음에 또 뭔가 좋은 얘기를 드릴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김동훈 교수님하고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